네, 비욘디 라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재활 트레이닝 뭐의 모든 것 시리즈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선수 트레이너이자 물리치료사의 우리나라의 그 애슬레틱 트레이닝이라는 분야를 개척하신 최주영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필드 재활 트레이닝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이론과 실기적인 부분을 최주영 선생님의 경험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영 선생님은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이 한 장의 사진으로 거의 경력이 실현되는 것 같아요. 예, 이 선수 트레이너이자 물리치료사 자격을 같이 가지고 계시고요. 2002년 그 뜨거웠던 한국 월드컵 히딩크 감독팀의 의무팀장,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베트남 신화 박항서 감독팀의 또 의무팀장, 평생을 정말 그 필드에서 선수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여러 가지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재활 트레이닝의 여러 파트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런 훈련을 진행을 하지만은, 이 선수의 그 부상 환자를 리턴 투 플레이, 리턴 투 스포츠, 이 트레이닝을 시켜서 운동장으로 돌려보내서 골을 넣게 하는 그 마지막 단계의 트레이닝의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소개도 좀 드리죠. 저는 코리아 정형외과 원장 은승표입니다. 정형외과 의사고 스포츠학 전문가이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선수들 전방십자인대 수술 후 재활로 역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데, 저는 병원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 일을 필드에서 하고 있는 분이 최주영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맨스티, 그다음에 애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장 주치의로 제가 포지션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정말 좋은 경기를 적용을 잘했는데, 정말 그 한국 그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의 그 수준과 관중의 수준이 정말 높아졌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산토스 팀에 펠레가 와가지고 경기했던 정말 무슨 서커스 대 구경하듯이 가서 구경했던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뭐 이제는 뭐 손흥민도 뛰고 있고 이강인 뛰고 있고 뭐 이런 고급 스포츠들을 정말 많이 접하다 보니까 관중 수준들이 정말 높아져서 정말이요. 가서 보는데 그 잘한 플레이에 뭐 소속이 어딘가에 상관없이 잘한 플레이에 박수치고 잘못한 플레이에 그 나무라고 이런 것들이 마치 그 오페라를 감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그 수준이 높아지는 데는 역시 그 선수들의 경기력이 높아지는 데 있었고, 경기력의 일부분은 부상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을 처리해 주신 우리 최정 선생 같은 분들이 그동안에 이런 한국 스포츠를 발전시킨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 하는데요. 제가 먼저 애슬레틱 트레이닝에 대해 조금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최정 선생님의 경험과 그다음에 그 스토리를 제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좀 어려운 용어 같지만 우리가 애슬레틱이라는 용어가 한국에는 잘 소개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용어가 이게 스포츠 선수라고 자꾸 이제 번역이 되는데, 선수 트레이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헬스라고 그러면은 조금 수동적인 의미 같아요. 꼭 병이 없는 거에만 일단 치중을 하는. 피트니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용어죠. 적극적으로 이런 운동,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이런 의미를 본다면은 이제 컨디셔닝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목적에 따라 사람들마다 좀 다르죠. 운동선수는 각 종목에 대한 그런 트레이닝을 시키고, 운동선수 아니더라도 뭐 목수일 하시는 분은 목수일에 맞게, 그다음에 드라이버 하시는 분들은 운동에 맞게, 이렇게 목적에 가는 트레이닝을 우리가 컨디셔닝이라고 한다면은, 이 애슬레틱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선수라는 게 뭔가요? 그 경쟁에 입각해서 몸을 사리지 않고 그 모든 총력을 다 쓰는. 그렇다면은 부상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이런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 트레이닝을 우리가 애슬레틱 트레이닝, 한국어로는 선수 트레이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러분들 선수하고 그게 선수들 그런 전유물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고강도의 트레이닝을 경험을 해보셔야지 일반 트레이닝의 수위 조절이 가능하고, 이런 고강도의 트레이닝에서 안전 문제를 다뤄야지 이 부상을 방지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얘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운동하다면은 벌어지는 일들이 다 나타나니까 이런 목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증상 치료하고
뭐 수술해서 갖다 입고 그런 건 저희들이 잘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어서 모양만 보존을 한다고 십자인대 이어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어놓은 환자가 가서 달리기가 가능해져야 되고 점프 가능해져야 되는데 이 그 애슬레틱 트레이닝은 한 가지 더 이게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최단 시간 내에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회복 시간의 단축이라는 그런 대명제가 쓰는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 저 선수 재활이 2년, 3년 걸리면은 다 은퇴하고 좀 자리 네, 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요. 이 타임 리커버리 때문에 이런 숙제가 결국에는 이 조기 가속화 재활이라는 약간 위험한 요소가 겹쳐진 그런 트레이닝으로 겹쳐진 부위가 우리 최정 쌤이 지금 하시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가 부상은 뭐 우리 운동하다 보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선수를 하다 보면 네네. 거의 모든 선수가 이 단계를 네. 거치게 되는데 우리 부상의 애슬레틱 트레이닝의 가장 그 고위 가치는 부상의 예방입니다. 네. 부상을 막는데 어쩔 수 없이 부상이 생기면은 현장에서 빨리 진찰을 내리고 네. 진단을 내리고 네. 필요한 그런 인력들을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수술을 하든 그다음에 수술을 안 하든 간에 재활의 1, 2, 3단계를 거치는데 네. 재활의 4단계는 기능을 강화하고 운동을 복귀시키는데 제가 여기 저거는 빨간 수축은 이건 병원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아니고 필드에서 하는 일들이고 네. 이 부분을 맞습니다. 추정 쌤이 하고 계신 일인데 네. 그것도 또 우리가 스포츠에 그 복귀하는 것도 그냥 가서 레저 활동하는 것도 물론 목표지만은 이 애슬레이트 트레이닝의 목표는 플레이 시합에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네. 시합은 아무나 나가나요? 오늘 준비가 다 돼 있어야지 나가는 네. 거죠. 퍼포먼스 100m를 11초를 달리던 선수가 11초를 달려야 되고 골을 넣던 선수가 골을 넣어야지 이게 네. 트레이닝에 네. 성공한 네. 거니까 네. 이게 목표가 이러니까 정말 이게 사실 실패율도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최종 세미나 저희 경험으로 넘어갈 텐데 역시 우리 지금 제일 와닿는 것이 이 대표팀의 성공 사례인데요. 네. 요 두 가지 사진에 뭐 다 있네요. 네. 박항서 감독과 그 작업을 네. 거의 한 5년 하셨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근데 가슴이 웅장해지는 사진 같은데요. 네, 왼쪽에 화면에서 이제 왼쪽에서 보면은 이제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있는데 이 자체는 이제 시합 전에 각 그 상대팀이나 이제 자국팀의 국가를 연주할 때에 경의를 표하는 그 모습이고요. 또 하나의 사진은 박항서 감독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앞에 모으고 있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때는 회장님이 우리 팀을 운동하기 전에 방문하셔서 한 말씀 하실 때 우리가 경청하는 모습을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팀은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을 왔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스키컵 우승, 네. 이 동남아 월드컵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우승이었어요? 스즈키 컵은 사실 이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우승을 못했던 컵이고요. 그 스즈키 컵이라는 것은 스즈키라는 그 회사에서 전액 돈을 부담하고 동남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축구의 대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를 든다면 아시안컵에는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전부 참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스즈키컵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참여해서 축구 경기를 하는 건데 이 엄청나게 그 상금도 클 뿐더러 이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승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그 국민들한테 기쁨을 선사하는 거고 또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그런 시합이죠. 거기에서 오랫동안 우승 못하다가 박 감독이 하면서 우승을 했던 그 장면이고. 네. 근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 갑자기 뭐 팀이라는 게 벌어가고 뭐 누구 한 명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불가능입니다. 그랬을 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 네. 히딩크 2002년도의 성공도 나름 네.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절실하게 그랬을 때 느꼈습니다. 가셔서 뭐 하신 건데요? 히딩크 감독님? 아니요, 먼저 베트남 네, 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박 감독님이 참 한국에 있을 때 그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사실상 또 베트남에 가보니까 또 다른 어떤 면들이 이분의 그 장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첫째 선수들한테 예의 범절을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 그 베트남 선수들도 굿모닝 이렇게 막 서구처럼 네, 그렇게 했었는데 박 감독님이 가셔서
이 손을 포개고 허리를 굽혀서 안녕하세요, 굿모닝 이렇게 하는 인사법을 가르쳐 주고 규율을 잡으셨고. 그리고 이제 뭐 휴지 떨어졌으면 먼저 박 감독님이 줍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서 선수들의 이 인성부터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고 무엇을 잘못했을 때는 정말 엄격하게 정말 크게 꾸짖었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감독님이 선행을 하면서 꾸짖으니까 아이들이 꾸짖을 때는 그걸 다 감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외의 시간에 밤에 이제 이 메디컬 룸이 사실은 사랑방이잖아요. 사랑방. 근데 감독님도 오셔서 그냥 애들하고 뒹굴고 같이 그러니까는 그 자체가 선수들 하여금 엄하지 않은 아빠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보이고 이것이 하나의 조그만 그 바탕이 돼서 이것을 일어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 선수들은 그 감독님을 그 신뢰하는 그리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 속에 시합할 때에도 감독님이 벤치에 딱 있는 그 자체가 아이들로 하여금 힘을 낼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래서 2대 0으로 지고 있다가도 최소한도 비기든지 아니면은 역전시킨다든가 그런 어떤 그 옛날에 동남아의 선수들은 먼저 치면은 포기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휘슬 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그 밑바탕이 감독님이 잘 선수들 관리 그거에서부터 성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그 할 때 하고 놀 때 놀고 그 주인데 그렇게 눈물 쏟아질 만큼 정말 엄하게 그거는 진짜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이어졌겠죠. 연습도 엄청 강하고 연습 때 엄청 못해요. 그냥 엄청나게. 근데 그 강도 높은 훈련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사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훈련이 될 것이고 결국엔 부상으로 이어지고 그 부상 환자를 다시 리커버리 시키는 게 주요 이슈였을 거 느낌에 그런데요. 이건 무슨 훈련을 하는 장면인가요? 벌써 이 화면 보여주실까요? 네. 저게 이제 재활 훈련 하는 건데 이 두 선수들이 이쪽에 왼쪽에 있는 두 선수들이 사실은 그 주전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쿼트의 한 방법을 가지고 운동시키는 건데 저것이 사실은 하나의 이 허벅지 앞쪽 근육, 쿼드리셉스를 운동시키는 것은 하나의 근육만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저거는 이 여러 가지 다각, 이 하체의 전체적인 근육을 한꺼번에 같이 연습시킬 수 있는. 각도를 좀 주어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트위스팅. 그 다음에 이제 사실 ACL이나 뭐 그런 십자인대라든가 그런 경우가 메커니즘이 트위스팅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통해서 그 보강을 시켜서 그 근육으로 하여금 약화된 부분들도 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오른쪽 사진 보니까 벌써 조금 문제가 생긴 선수를 필드 바로 현장에서 처치를 해주고 처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강강도의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은 이 부상 선수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고 부상군이 생기게 되고 그 부상군을 어떻게 하면 빨리 복귀를 시키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고민을 하게 될 텐데 비슷한 트레이닝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선수들도 트레이닝을 시켰네요. 저기는 이제 제가 베트남 대표팀만이 아니라 협회에 소속된 의무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박항서 감독님이 맡은 그런 팀이 이제 시합이나 연습이 없을 때에는 제가 협회에 근무해서 그 대표팀에 속한 여자나 나이별에 따른 모든 선수들을 제가 재활시키고 그렇게 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 여자 대표팀 선수인데 재활시키는 장면이죠. 트레이닝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마음씨 좋은 평소에 선생님 인상이 아니고 저승사자 같은 별명이 다 그런 겁니다. 지옥의 사자. 사자. 어떻게 한 번이라도 더 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이거는 저희 내측 측부인대 부상 환자. 내측 측부인대는 보통 이제 수술 안 해도 되는 부상입니다. 부상이 대부분 가서 붙는데 문제는 그 타이밍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병원에서 옛날 저희가 배울 때는 막 6주씩 깁스라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훈련 강도를 선택하는데 아프니까 이게 보통 이제 재활 트레이닝 할 때 가장 문제가 이게 아팠는데 해도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어떤 동작을 중요하죠.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하게 하는 건지 이런 걸 다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 어떤 그 팁이 있으신가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재활하다 보면은 이제 내측 축부인대 손상을 무릎에 손상되었을 경우는 이
바깥쪽보다 레터럴 쪽보다는 더 시간이 걸립니다. 재활 기간이.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이 통증이 남는 것이 마지막까지 남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제일 늦게까지 가는 통증은 어떤 동작이냐면은 이 축구 선수가 막 드리블하고 가다가 센터링을 날릴 때 이 발을 이 감어차잖아요. 볼을 그 당시에 이 감어차면서 볼하고 임팩트가 딱 될 때 띵 하고 스트레인이 많이 이쪽에 텐션이 팍 가니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늦게까지 통증으로 남는 가장 늦게까지 가는 통증이고요. 그 이제 안쪽 내측 그 패스 이제 안쪽 그 패스는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임팩트가 볼과 직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통증이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그건 없어지는데 마지막 감어찰 때가 이게 제일 많이 오래 가는데 이거는 정상 훈련하면서 하다 보면 이것도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거는 결국 그 운동과 관련된 그런 그 운동 메커니즘들이 그게 굉장히 부상 때 그게 부상의 복귀율과 언제 타이밍과 결국에는 뭐 빨리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복귀목도 있고 똑같은 부상인데도 그렇게 작용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거는 저기 그 내전근 부상 같은데 엄청 심해. 이게 베트남 선수들이죠?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심한 파일이 있었는데 이 선수는 어떻게 됐나요? 이 선수들도 이제 다 운동 연습하든지 아니면 시합 중에 다친 그런 경우인데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이제 급하게 급정거할 때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버 스트레칭 되었을 때도 생길 수가 있고 내전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때 그 롱지튜디널 이렇게 길이로 이렇게 이 길이 방향으로 길이 방향으로 찢어진 그런 거와 이제 가로로 찢어진 그 가로로 찢어진 게 얼마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회복액이 약간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떻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부상이든지 이게 어떻게 잘 이루어지느냐. 이거 뭐냐면 초기 치료가 어떻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언제의 충격파가 같이 병행하게 되고 언제부터 재활이 시작되느냐. 그러니까 요 타이밍이 있잖아요. 요 타이밍이 다 이루어졌을 때 치료 기간이 빨라지는 거를 느꼈고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여기 통증을 느끼면서 페인 프리죠.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서 이 선수가 운동 수행을 재활 운동을 빨리 프로그레스도 빨리 진전이 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좌우가 된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그 항상 이 현장에서 코칭 스태프과 그 다음에 병원에서 근무하는 저희 같은 이제 의료진은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놀래거든요. 그렇죠. 파열 됐으니까는 쉬어라. 아니면은 어떤 뭐 보조기나 깁스를 하고 쉬어라. 무슨 운동이냐. 뭐 이렇게 보통 말이 나가는 경우가 많고. 현재 코치는 빨리 안 되려고 뭐 하냐, 이제. 중간에 호텔에서 빵입니다.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애슬레틱 트레이너가 하는 역할인데 어떨 때는 양쪽에서 다 욕을 먹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 역할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양쪽 그 코칭 스태프와 의료진이 그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아니면 도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거를 많이 해결을 하신, 옛날에는 그런 거 완전히 없었죠. 병원에서 그냥 깁스라고 그러고. 그럼요. 왜 그 현장에서 그럼 무식하게 막 운동시키냐고 그러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 의사들이 조금 이게 과보하던 그런 내용들, 특히 정형 같으면 이제 통깁스로 상징이 되는 과보에 대한 문제들이 또 그런 코칭 스태프들은 의사들을 비난을 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 원활한 건 아니지만은 현장에서 우리 그 애틀리틱 트레이너, 선수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쪽에 대한 지식이 다 필요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전형적인 활동 현장 사진인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 가서 봤지만은 이게 그 멋있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산수리 물 달라면 물도 줘야 되고 하는데 제가 인상 깊게 느낀 거는 정말 우리 에티 선생님들이 그 주력이 정말 빨라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최 선생님하고 같이 근무를 보면은 선생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저보다 항상 먼저 뛰어 들어가서 전력 질주를 같이 하는데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가장 많이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글인데. 그리고 원장님 중간에 이 우리도 있잖아요. 이 시간을 끌든지
끌 때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 감독들이 왜 선수들도 한 골 넣고 이기는 상황이면 네. 자기들이 그냥 시간 끌잖아요. 너무 조금만 부딪히고 벌렁. 근데 우리도 그걸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이겼을 때는 좀 네, 천천히 들어가는 이겼을 거예요. 때는 벌렁 넘어져 있어도 네. 우리는 천천히, 네. 야, 천천히. 오케이. 그러면서 천천히 뛰어가고, 정말 우리가 지고 있다든가, 우리가 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라, 그러면은, 진짜 그 원장님 말씀대로 쏜달같이 달려갑니다. 보도 쟤는. 벌떡 일어나지 않나요? 네. 지금 있을 때. 그럼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주력 유지하려면 그거 저는 쉽지가 않은데. 아침마다, 네. 한 그리고 시간- 트레이닝에 선생님들이 하는 그럼요. 트레이닝이 뭐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거의 같은 그럼요. 시범을 보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이콜로지컬한 면에 선수들의 부상 선수들의 정신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재활시킬 때 한국에서는 항상 제가 똑같이 했습니다. 재활. 제가 이게 휘슬 가지고 초시계만 재면서 야 이거 한 바퀴 돌아. 아니면 이렇게 인터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제가 똑같이 같이 했어요. 그건 뭐냐면 혼자 재활한다는 것은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뭐 열흘 되고 한 달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 의욕보다는 자꾸 이제 곡선 이 사이클이 있어서 똑 떨어질 때 있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막 같이 하면서 용기 북돋아주는 얘기하면서 막 으쌰으쌰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이콜로지컬한 케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이죠. 네. 네. 아주 이게 뭐 전형적인 그런 네, 좋은데요. 감독과. 뭐 분위기 좋은데 네. 제 생각에는 항상 사이가 좋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럼요. 느낌이.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좀 외국에서의 네. 생활이니까 네. 서로가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감독과 메디컬 팀의 중요한 그 선은 그 신뢰라는 거가 그게 바탕이 안 되면은 감독과 트레이너는 이 어떤 선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신뢰라는 것은 감독은 이 메디컬 팀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누가 어떤 부상을 당하더라도 하루 빨리 회복시켜서 보내주는 그런 신뢰성이 쌓여야 되고 그거는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과 친하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실력적으로 이것이 인정받지 않으면은 그 신뢰 관계는 정말 쌓기도 그런 것 힘들고 같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감독 입장에서도 최지원 선생님이 네네네. 저렇게 해서 안 된다면 진짜 안 되나 보다. 네네, 그럽니다. 할 만큼 해봤나 보다. 네네. 이런. 아니, 왜냐면 항상 이게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안타까운 사례들도 그럼요. 많거든요. 지난번에 아까 MRI 사진에서 내전근과 햄스트링 같은 그 마셜 파셜 티어 부분 파열된 환자들을 보게 됐잖아요. 그 당시에도 제가 사실은 이거는 제가도 이해가 안 가는 정도로 열흘 만에 회복을 시켰어요. 정상 복귀, 그것도 그렇다고 테이핑을 붙여서 어떤 그 보조적인 어떤 서포트를 해서 운동 리턴 투 스포츠 시킨 게 아니라 열흘 만에 정상적인 100%의 그 밖에 이제 필드 재활이 다 완성됐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얘 내일 복귀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감독이 믿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열흘 만에 되느냐고. 그래서 저도 아니 저도 사실 근데 괜찮다고, 진짜 괜찮다고. 그래서 그 피지컬 코치한테 이틀 동안 한번 해봐라 해갖고 했는데 괜찮으니까 합류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저도 때로는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참 이게 가능한가라는 설명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힘든 거, 예. 그런 분들이 예측하기 힘들어요.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질문이 올라오셨는데 햄스트링에 대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일반인들도 네네. 마찬가지죠. 여기 그 질문 올려주신 분 하나 받고 갈까요? 네네. 햄스트링을 제대로 치료 못 받았어요. 과거에 치료했다면 운동할 때 위험할까요? 햄스트링이 이게 햄스트링은 사실 이런 저희 같은 이제 서전들, 그러니까 수술하는 의사들은 그 큰 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할 이 근육은 이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있는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복귀를 하는 건데 이게 재발을 잘해요. 네네. 예, 그 선수들이 뭐 선수는 이거 근육이 올라온다고 이제 표현을 많이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랬을 때 지금 과거에 이제 뭐 치료를 별로 안 했는데 이게 운동하는데 겁난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 그러니까 보통 입장에서. 제가 지금 네. 이게 질문하신 분을 잠깐 제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말씀하는 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이따가 저희가 트레이닝에 관련된 걸 조금 얘기할 때 그때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네네네. 예. 하죠. 하여튼 햄스트링은 이게 뭐 큰 부상은 아니면서도 귀찮게 만드는 뭐 그런 면이 있다는 거. 네. 자, 두 번째 이제 경력을 좀 과거로 더 올라가서 2002년 한일 월드컵 벌써 네네네. 20년이 넘었네요. 네네네. 이게 정말 그 인상 깊은 사진 같은데 네. 그때 당시에 그 역전의 용사들이 다 있네요. 최진철 선수, 박지성. 네. 이게 누구시죠? 정경호. 정경호 선수, 이을령. 이을령. 네. 이게 어떤 사진이죠? 굉장히 사진 좋은데요. 이게 이제 보통 요런 경우는 시합이 끝난 연습 게임이든 어떤 경기든 경기
다음 날 회복 훈련할 때 이 특별히 요 선수에 대해서 저하고 이제 조깅으로 스트레칭으로 가볍게 리커버리 트레이닝을 하는 장면이죠. 그때 이제 얘기하면서 이때는 어떤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 정말 풀 릴렉스가 돼서 리커버리가 빨리 돼서 리턴 하루 빨리 정상적인 훈련하는데 조금 더 지장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리커버리 하는 훈련인서에서 그런지 표정도 한결 밝은. 근데 밝아요. 이 리커버리 훈련의 쿨다운, 우선 뭐 웜다운이라고도 하는 네네네. 그런 네. 리커버리 과정이 점점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강도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정말 그 체중이 막 2, 3kg씩 줄어들 때 훈련하고 나서 퍼지는 게 아니라 그 선수들 조금 더 운동을 더 하고 끝내거든요. 네. 그거를 이 축구 선수는 어떻게 해요? 제일 네. 중요한 게 이제 쿨다운으로 해서 이제 가볍게 조깅을 하고 축구화를 벗어놓고 이제 스트레칭을 한 다음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끝나면은 어디를 가느냐면 그 아이스 워터에 그 아이스 베이스에 몸 담그는 거. 그러니까 힙 조인트까지 물에 잠길 수 있도록 그런 물 그 높이로 해서 그 안에 15도, 16도 정도의 온도를 맞춰놔요. 얼음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안에서 가만히 릴렉스하게 하거든요. 그거 아이스 베이스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엄청나게 리커버리 차이가 그 다음날 표시가 날 정도로 그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샤워 끝나고 이제 숙소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이스 베스가 엄청 중요한 하나의 리커버리.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운동하면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네, 이런 더운 날에 정말 지치도록 운동했다면은 정말 시합 후에는 그래서 직후에 직후에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 분들께서도 이제 골프 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샤워하라 이제 샤워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뜨거운 물만 들어갔다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시지 마시고 마지막은 찬물에 들어가서 나오시는 게 제일 그 회복이 빠른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뭉친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덧산이 막 쌓이잖아요. 이런 근육들은 조금 더 이게 운동 근육을 좀 움직여줘야지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젖산도 빠져나가고. 네네. 그게 아주 통념으로 이제 준비 운동만큼 중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2002년 월드컵 때는 저희가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는데요. 저희 한국 스포츠가 이 월드컵 그때 4강을 들어간 거 전후로 크게 나뉜 것 같아요. 수준이 많이 높아졌는데. 엄청요. 네, 그 2002년도 때의 그 트레이닝 얘기를 좀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 정말 그 축구 불모지 같은 아시아권에서만 활동하던 한국 축구가 올라온 거는 역시 이 코칭 스태프의 노력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히딩크가 그런 전적인 그러니까 뭐 감독을 했던 거죠. 저는 이제 뭐 이쪽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그때 의무팀이 분리가 되면서 하나의 코칭 파트로 이렇게 죄려져 온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게 계기가 돼서 요즘은 이제 어떤 팀이 꾸려지면 거기에 의무팀이 있는 걸 당연시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개념조차 없었잖아요. 개념 그리고 이제 그냥 구색을 갖추는 정도였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히딩크 감독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세분화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의료계에서도 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발목, 무릎, 그러듯이 그러한 그 전문적인 그 각 분야의 그 분야를 철저하게 거기에 책임을 추궁하고 거기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코칭 스텝은 코칭 스텝대로, 메디컬 팀 메디컬대로, 그러니까 선수는 선수대로. 이 히딩크 감독은 관리하는 방법이 좀 틀렸어요. 메디컬에 대한 케어, 그 다음에 코칭 스텝에 대한 케어, 선수들에 대한 케어, 이것들이 표신하지 않게 그 사람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 관리 방법을 가지고 했고, 그리고 또 이제 히딩크 감독님이 또 굉장히 중요했던 것 하나가 메디컬 팀에 대해서 신뢰를 주셨던 거, 그게 굉장히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또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경기력이라든지 이런 수준이 올라가려면 강한 훈련은 그거는 당연히 되는 거고 강한 훈련은 또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병주고 약주고 같은 그 강하게 훈련해서 부상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그걸 또 부상을 잘 치료해가지고 빨리 또 복귀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이 수준이 올라가고 그 수준은 결국에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네. 그런 그 결과로 오는 거죠. 병 주고 약 주고 뭐 그런. 네. 근데 어쨌든 히딩크 감독 체계에서 코칭 스태프도 그 체력 훈련 담당 코치, 전술 담당 코치, 네네. 비디오 분석관, 의무 담당 그 최주영 선생 같은 그다음에 의사도 아예 이 분업화된 시스템을 네네네. 갖춰놓은 게 굉장히 큰 네네.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네. 그걸 우리가 다 활용하면서 각 종목에 전파가 됐던 것이 네. 중요한 그 계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합니다. 네. 여기 뭐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구자철 선수 네네. 발목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아, 발목도 많이 안 좋았었어요. 네. 뒤에 홍명보 감독인가요? 네네. 맞아. 그 당시에 아마 그 우려스러운 코치였습니다, 코치. 우려스러운 그 네. 표정으로 보고 이게 아마 있고. 독일 월드컵 네. 준비 중이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박지성 선수도 뭐 유명한 그 무릎에 계속 물차가 보통 이런 경우는 이 박지성 선수가 부상이 된 게 아니라 어떤 경우냐면은 이 선수가 이제 유럽에서 뛰다가 팀에 왔잖아요. 그럼 비행기도 오랫동안 타고 그다음에 자기 팀에서 시합하고 왔기 때문에 팀 훈련에 직접 이 훈련을 합류시키지 안 하고 도착해서 첫날은 저하고 같이 스트레칭하고 가볍게 조깅하고 해서 땀만 조금 어느 정도 낼 정도까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박지성 선수가 키가 굉장히 크네요. 근데 생각만큼은 제가 작아서 그런지 77 정도. 아, 네. 근데 네. 저 차범근 감독님하고 네. 키가 막 또 그 외의 선수들 네. 뭐 여러 가지 이게 부상 그러니까 장면. 부상이 뭐 한두 군데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 그럼요. 코피도 나고 뭐 머리도 얼굴에 깨지고 뭐 그래서 눈, 이 애슬레틱 트레이닝의 중요한 부분이 또 이런 그 응급 구조 파트잖아요. 네네네. 정말 현장에서 네. 뭐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선수도 있고 네. 이런 다방면의 그런 의학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작업입니다. 와, 그 마라도나 이런 마라도나가 직접 사인을 했네요. 네네네. 와. 사인해줬고 네. 그때는 참 제가 머리를 확 깎았네요. 익숙치 않은 그런. 네네. 아주 참 마라도나도 개인 트레이닝을 의뢰를 했었나 보죠. 네네.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그 재기전을 했었어요. 근데 팀은 나중에 왔는데 이분이 먼저 그 한 사람 트레이너만 데리고 한국에 먼저 왔는데 그때 이제 메디컬적인 어떤 서포트를 받을 아무도 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대표팀에 있었으니까 제가 들어가서 이분과 함께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같이 묵으면서 제가 운동 나갈 때 아니면 운동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이제 케어하고 짐에서 훈련할 때라든가. 근데 이 장면은 지금 이제 운동 슈팅까지 다 끝나고 오늘 연습 개인 훈련 끝나고 어깨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의 그 피곤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들의 그 중요성이 워낙 강조가 되다 보니까는 과거에는 이걸 개인적인 정말 최정선은 뭐 아무 그런 자료도 없이 터득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 나름 개발을 하고 어떤 체계를 쌓고 그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워낙 중요하고 모든 선수들에게 일반인들까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경기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정리를 해서 그 공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정보를 알면은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비결이라는 거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파 같은 단체에서는 뭐 11 플러스 같은 이런 준비 운동 프로그램 IOC 같은 데서는 이런 게셋이라는 그런 이런 어플도 공짜로 다 나눠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몰라서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게 그런 프로그램만 있다고 사실 되는 거는 아니고, 특히 이런 부상이 겹쳐져 있을 때는 지금 질문을 주시지만은, 이건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아픈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또 의사의 진단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다 생기죠.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요건 그 피파에서 공개하고 있는 그 11 플러스 프로그램이죠. 우리 준비 운동 이렇게 해야지 그 몸의 준비도 되고 부상도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부상에서 벗어나려면은 이런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크게 이게 20분짜리 준비 운동 프로그램이거든요. 앞에 가볍게 유산소 러닝을 하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고 다시 조금 강도 높은 러닝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한 15가지 동작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둘러볼까요? 먼저 8분짜리 가벼운 러닝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데 보시면은 직선 선생님 프로그램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러닝이 이제 저 때는 이제 정말 그 가벼우게 정말 땀만 날 정도로 웜업 정도로만 이 러닝을 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운동장에 나와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서 조기 축구 하실래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네. 가볍게 직선 러닝, 그다음에 힙을 안쪽으로 돌리는, 오늘 바깥쪽으로 돌리는 약간의 동작 아마 많이 네. 보셨을 거예요. 네, 네, 한 동작 하나 볼까요? 그리고 이게 동영상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오케이, 이제 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기 축구나 그런 분들이 와서 운동장에 오면 볼이 있으면 볼부터만 가지고 먼저 노는데 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가? 그걸 알고 나면은 이분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트레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운동선수든지 어느 일반 분들이 운동하기에 앞서서 내가 스트레칭을 해야 되겠다.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운동 중에 시합 중에 우리가 이 관절 각도가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각도보다는 더 많은 각도를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각도를 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미리 그걸 확보한다는 의미를 생각하면은, 아, 이게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그 각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서, 이 운동을 시작한다면은 내가 준비된 각도는 요 정도인데, 그 발을 쭉 뻗어서 공을 뺏으려고 할 때 내가 준비한 각도보다 더 이상 많이 뻗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위험이, 그 부상 위험이 항상 같이 동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이라는 것은 간단히 생각하면 내가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도를 미리 내가 이렇게 확보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하시면은 굉장히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8분 정도 이렇게 가벼운 여러 가지 방법의 러닝으로 이렇게 몸을 틀어서 먼저 땀을 좀 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네. 두 번째 단계로 이 약간의 근력 운동과 이 플라이메트리라는 거는 이제 플라이메트리. 약간의 파워 동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거와 밸런스 동작을 꼭 연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뭐 플랭크 자세 비슷한, 네네네. 그다음에 이 사이드라인, 그다음에 그런 햄스트링, 그 몸을 골고루 약간의 근력 운동을 해주라는 네네네. 그런 동작으로 점프 훈련, 뭐 이런 것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스피드를 올린 2분짜리 러닝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를 해서 한 20분 정도 땀을 내줘라, 뭐 이런 의미 같습니다. 네. 네. 그 외에 이제 선수들은 그 다음에 뭘 하나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시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사실은 저만큼까지는 하지 않아요, 선수들이. 근데 저도 어떻게 보니까 한 10분 정도 몸 풀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운동장 한 2바퀴 돌고 웜업이 되겠죠. 가볍게 몸 전체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약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리고 나서 스트레칭하고, 그다음에 이제 볼 돌리기라든가 가볍게 이제 이 볼 돌리기라고 그러면 빙 둘러서서 한 사람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술래로 해서 볼 패싱을 해서 그 사람이 캐치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술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축구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 피파에서나 저희가 강조하는 것이 이런 모든 동작 때 특히 방향 전환과 착지 동작의 때 무릎의 포지션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게 지난번 저희가 하체 재활 운동 때 설명했던 십자인대 부상 메커니즘과 관련된 무릎의 포지션. 네. 이것 때문에 여기서 강조를 하는 건데, 이 어떤 방향 틀거나 이 착지할 때 무릎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네. 외반 자세라고 그러는 네. 이 포지션이 나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요? 이거 보통 이제 우리가 선수들이 있잖아요. 제일 안 하는 운동이 이겁니다. 사실 이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은 니 익스텐션, 무릎 의자에 앉아서 무릎 피는 운동 있잖아요. 쿼드리셉스, 허벅지 앞쪽에 근육을 만드는 그 운동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햄스트링도 하는데, 이 내전근과 바깥쪽 외전근은 잘 선수들도 안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트레이너들이 특별히 좀 많이 시켜줘야 되는데, 결국은 튜브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요즘 얘기하는 그 착지할 때 무릎 포지션. 여러분 착지할 때나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이 자세에서부터 여러 가지 부상이 빌미가 되는 그런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그런 하체 재활 운동에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동영상 몇 개 볼까요?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제 재활하는데. 시작한 단계 같은데. 근데 재활이 직접 폰도 다 놓고. 한 4-5명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재활군인가요? 따로? 네, 재활군. 해서, 이제 기능 훈련에 해당하죠. 이제 지그재그 훈련이라든가 급하게 투혼한다든가 그런 운동을 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고맙다고 와서 인사. 아니요. 요 장면은 이제 제가 클럽 프로팀 구장마다 다니면서 그 팀의 대표급 선수들이 운동 끝난
후에 제가 가서 밑에 내려가서 어떠냐, 요새 상태 어떠냐, 컨디션 어떠냐 제가 체크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원거리 관리를 하게 되죠. 그 대표팀이 각 네네. 프로팀에 와서 뛰고 있으니까 네네네네네. 부상 선수들 네, 혹시 그 아이에 문제점이 있나 나중에 관리해주고 네네네 원거리 관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필드 트레이닝 비디오들이 몇 개 있는데요. 네네네네. 베트남 팀이죠? 네, 이게 이제 집중력이 또 요구되죠. 볼을 다른 쪽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저항을 주고, 한 사람은 저항을 이기면서 하는 근력 강화 훈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더 좋으냐면, 한 근육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체 전체적인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쿠션 위에서 러닝하는 거. 체육관 운동들이네요. 네네네. 인도어 트레이닝인데. 시설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는요? 어딘가요? 이거 베트남인데, 네. 우리나라보다도 더 좋아요. 우리나라 트레이닝 제가 이제 센터에 전혀 뒤지지 않는. 네네. 여기는 이 하나의 우리나라. 국립 트레이닝 센터인가요? 아니요. 개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 같은 그렇게 큰 그룹의 회사인데, 빈 그룹이라고, 베트남에서 최고의 그룹입니다.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아카데미예요. 네. 근데 너무 여기는 수영장도 냉탕, 옹탕, 그 다음에 정규 수영 시합장까지도, 그 다음에 리커버리 할 수 있는 풀도 있고 엄청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시설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각선, 그 다음에 앞으로 점프. 그러니까는 이 축구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필드 재활은 축구에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동작을 이 재활 속에 포함시켜서 그 동작들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딱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재활 프로그램에 본인 이제 어떤 트레이너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 선수가 어디에 부상이 있으니까 어떤 근육이 더 좀 보강돼야 되겠다. 그거를 참작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게 되죠. 자, 트레이닝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코칭 스태프와 그다음에 이 의료진,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이런 애틀레틱 트레이닝 파트에 있는 분들의 이제 역할들, 상호 관계가 중요한데 이게 항상 닥치는 문제들이 그렇잖아요. 의사는 운동하지 말라 그러고 코치는 빨리 데려오라 그러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샌드위치입니다. 근데 그게 또 어떤 숫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정 내리기 더 힘든 경우가 많고 보이는 거로 맨날 가서 저걸 그랬을 때 선생님의 노하우라고 할까 이 선수가 실패하는 선수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어떤 중간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점이 될 것인지 했을 때 저는 이제 감독과 선수 사이에서 이제 그다음에 감독이 메디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그다음에 이 스트레스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저는 가급적이면 디테일하게 감독한테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동장에서 한 80% 리커버리가 돼서 이 선수가 이제 공 타치라든가 드리블이라든가 한 80% 이상으로 러닝을 할 수 있을 때 보면 감독이 볼 때는 쟤 다 나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선수를 불러요. 그러면 야, 너 다 나은 것 같은 내일부터 한번 합류할래? 그렇게 하는 게 감독들의 보통적인 선수에 대한 말입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감독이 트레이너가 감독한테 정확하게 오늘은 이런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하는 것이 80% 리커버리 된 상태에서의 운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 감독도 지금 저렇게 하고 있지만 저게 80% 정도로구나 이해를 해서 선수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렇게 내일부터는 훈련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죠. 선수는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감독이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무게 때문에 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질문 해주신 분 보고 갈까요? 코치님 어떤 계기로 질문 아주 옛날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최정 쌤은 원래 타이틀 물리치료사 하시면서 트레이너 역할을 같이 하시는 양쪽 일을 같이 하신 우리나라 최초의 애틀레틱 트레이너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저는 이제 사실은 병원에 근무하다가 정말 제 지인 한 분이 이제
카타르 배구 대표팀에 한번 의무팀을 구성하고 싶다. 그래서 프로포절이 왔을 때 저한테 의뢰를 했고, 저는 어떻게 아무런 스포츠 의학 쪽에 지식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가 오케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오케이를 해서 같이 하게 됐는데, 처음에 해외에서 첫 발을 딛게 됐는데, 그때는 사실 이 선수 케어라는 것이 인포메이션이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별로 없어서 정보가 전혀 없을 때 없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의 최선을 하려고 했고, 제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아슬레틱 트레이너인데 그분이 미국에서 따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막 쫓아가서 이 카타르 가기 전에 이제 테이핑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거를 배우고 갔기 때문에 그나마 그쪽에서 잘 감당을 했게 됐고, 미국에 가서 이제 조금 공부하고 독일에 가서 재활 조금 공부하고 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제가 갖게 되었죠. 네. 탁구 왕자님, 탁구 드라이브 연습하다가 오른쪽 어깨가 아파지고 있습니다. 재활 운동. 일단 진단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병원에 가서 한번 먼저 진찰을 받아보시고요. 맞습니다. 그게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결정이 난다면은 우리가 제시하는 우리 재활운동에 약간 루틴들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팔꿈치 양쪽 신경이 찝혀 있는데 어떤 신경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역시 진단이 먼저 중요할 것 같네요. 우리 트레이닝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적인 걸 상해서 디스크 협착증, 브릿지 운동을 하면 통증이 더 심해져서 허리 환자들 이제 운동과 관련돼서 어떤 기준점이 있을까요? 기준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재활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이 기립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척추의 스파인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 이외에 그럼 어떻게 이 환자를 리커버리 시키는데 재활 측면에서는 어떤 서포트를 해줘야 중요할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기립근 뒤에 있는 그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50대 중반이신데 20대들이랑 축구하다가 햄스트링 다쳐서 무리하신 것 같은데, 햄스트링 예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준비 운동들 루틴을 하나 정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이 땀내는 그런 동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햄스트링 근력 운동을 좀 해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그게 또 중요합니다. 네.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넘어졌을 때 의료진이 먼저 뿌려주는 게 파스가 아니라는데 파스 아닙니까? 네, 냉각 스프레이입니다. 냉각 스프레이. 네. 우리가 파스라는 게 정식 용어가 아니라서 사실 현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중요한데 냉각 스프레이로 해서 이 선수가 얼음을 아이싱을 해줬을 때 그거 자체로서 다시 경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거를 판단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그러면 그걸 판단하느냐, 그런 기준이 트레이너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스프레이로서 해결되는 환자가 있고 아니면 밖으로 아예 멤버 체인지를 해줘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현장에서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는 선수, 그다음에 이 피치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선수, 정말 후송을 시켜야 되는 선수,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시간이 금방 다 지나가 버렸네. 할 얘기 많은데. 너무 많아요. 다음에 한번 또 약속을. 근데 이 얘기는 꼭 가고 싶어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선수 트레이닝과 그다음에 이런 운동선수한테 메디컬 파트가 중요하다는 거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팀이라든지 어떤 선수단이 꾸려질 때 이 의무팀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도 봤잖아요. 이런 의료 지원 인력 및 그다음에 지원을 더 늘려야 됩니다. 선수들이 원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더 인식의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들 노력을 해서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 아주 귀한 손님 최주영 선생님 모시고 우리 선수 트레이닝의 현장에서 벌어졌던 일들 나눠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